사라진 보험 계약자. 그 남자는 왜 사라진 걸까? 보험 계약서에 사인을 남긴 바로 그 다음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치 약속된 시간처럼. 만약 그가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라면 그 보험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 사건의 시작은 돈이 아니라 사라진 사람 그 자체였다. 실종자는 한성우, 나이 52, 중소물류업체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였다. 크게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장. 그가 갑자기 고액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은 실종되기 불과 열흘 전이었다. 보험금 액수는 10억 원. 평소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 실종 신고는 아내 최은정이 했다. 남편이 거래처를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었다. 차량은 회사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휴대폰은 집안에 놓여 있었다. 지갑과 신분증도 그대로였다. 스스로 잠적할 이유도 준비한 흔적도 없었다. 형사 김재우는 보험 계약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했다. 보험은 생명보험사 지점에서 대면으로 체결됐다. 담당 설계사는 박수진, 43,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한성우가 스스로 찾아와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고. 누군가의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재우는 계약서의 필체에서 미세한 어색함을 발견했다. 서명은 분명 한성우의 것이었지만 중간 확인란의 필기체는 달랐다. 마치 누군가 대신 설명하며 빠르게 적어내려간 흔적 같았다. 형사는 보험금 수익자를 확인했다. 아내 최은정, 그리고 특약 수익자에 보험 설계사 박수진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업무상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지나치게 이례적인 구조였다. 김재우는 한성우의 주변 인물부터 조사했다. 직원들은 최근 그가 회사 재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도망칠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얼마 전 아내와 크게 다퉜다는 증언이 나왔다. 보험 이야기 때문이었다. 아내 최은정은 남편이 보험 가입을 고집했다고 말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거라고 했다. 하지만 형사는 그녀의 통화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험 가입 전후로 설계사 박수진과 통화 횟수가 급증해 있었다. 평균보다 훨씬 많았다. 설계사 박수진의 알리바이를 확인하자 더 큰 균열이 드러났다. 실종 당일 그녀는 외근 중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위치 기록은 한성우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회사 근처와 겹쳤다. 김재우는 보험 계약 당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설명이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한성우의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이 있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그 질문 뒤로 짧은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녹취는 급히 종료된다. 형사는 이 질문이 단순한 계약 확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누군가에게 떠밀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며칠 뒤 외곽 공사 현장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한성우였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 사망 시각은 실종 당일 저녁으로 추정됐다. 사고로 위장된 흔적이 있었지만 치명상은 명백한 타격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차량 블랙박스였다. 보험 설계사 박수진의 차량에서 짧은 음성이 복원됐다. 지금 그만두면 다 끝이에요. 그 다음 들려오는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짧은 비명. 박수진은 결국 무너졌다. 아내 최은정과 이미 오래전부터 내연 관계였고 보험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이었다고 털어놨다. 한성우는 보험 계약 직후 의심을 품었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아내 최은정도 공범이었다. 남편을 설득해 보험에 가입시켰고 실종 후에는 차분하게 기다렸다. 사고사로 처리되길 바랐다. 실종만 넘기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믿었다. 김재우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보험은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이지만 탐욕이 개입되는 순간 사람을 가장 쉽게 사라지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고. 한성우의 이름은 보험금 지급 전에 사건 기록으로 남았다. 그의 보험금은 누구에게도 지급되지 않았다. 사라진 계약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에 의해 지워진 존재였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라진 진실의 끝까지 함께 추적하겠습니다.